끼니는 늘 부실했고 낡은 옷가지 외에는 제대로 된 물건 하나 허락되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은 꿈조차 꿀 수 없었다. 은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새엄마는 그런 은지의 노동력을 당연하게 여겼고 번 돈마저 탐욕스럽게 빼앗아 갔다. 은지에게 남은 것은 희미한 희망과 낡은 스케치북 그리고 닳아버린 색연필 한 자루뿐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그림을 그리며 고된 현실을 잊고 언젠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날을 꿈꿨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억눌린 슬픔과 간절한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은지는 며칠째 굶주림에 시달리다 길을 나섰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매서운 칼바람이 낡은 코트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은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걷다 지쳐 잠시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 그녀는 발밑에서 작은 떨림을 느꼈다. 조심스럽게 살펴보니 앙상하게 마른 길고양이 한 마리가 추위에 떨고 있었다. 녀석은 다리를 다친 듯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듯 느껴진 은지는 차마 녀석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당장 먹을 것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녀는 주머니 속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따뜻한 우유와 소독약을 사왔다. 서툰 솜씨로 고양이의 다리를 소독해주고 우유를 건네자 녀석은 야윈 몸으로 조심스럽게 우유를 핥아 먹었다. 은지는 작은 온기가 전해지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이 작은 생명체를 향한 그녀의 연약하지만 따뜻한 연대감은 그녀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은지는 오래전부터 익명의 존재로부터 꾸준히 도움을 받아왔다. 현관 앞에는 가끔씩 그녀가 좋아하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힘들 때면 따뜻한 위로와 함께 익명의 후원금이 담긴 편지가 도착하기도 했다. 그녀의 그림 재능을 알아본 익명의 후원자는 고급 미술 도구 세트를 보내주기도 했다. 은지는 그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품었지만 단 한 번도 그의 얼굴을 본 적은 없었다. 그는 늘 그림자 속에 가려진 채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며칠 전에는 그녀에게 고급스러운 팔찌가 배달되기도 했다. 팔찌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Always be you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따뜻한 격려에 은지는 알 수 없는 위로를 받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호의의 주인이 누구인지 더욱 궁금해졌다. 그녀는 어쩌면 과거 아버지와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막연하게 추측할 뿐이었다. 그녀에게 익명의 후원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희미한 등불과 같았다. 사실 은지의 키다리 아저씨는 바로 이지훈 리 지혼이었다. 27의 젊은 나이에 아스카이그룹 스카이그룹 애널 이끄는 능력 있는 CEO였지만 그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다. 지훈은 5년 전 우연히 힘든 시간을 보내던 은지를 만났다. 밤늦도록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은지는 길거리에서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때 지훈이 나타나 그녀를 도와주었고 짧은 만남이었지만 지훈은 순수하고 강인한 은지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그녀를 돕기 시작했고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네포스레츠텐노 지원해왔다. 하지만 그녀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다. 그는 은지가 스스로의 힘으로 역경을 헤쳐나가기를 바랐고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지 두려웠다. 그의 익명적인 도움은 은지와의 비밀스러운 연결고리였으며 그는 그녀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네폴레스텐노 지켜주는 존재였다. 강은직한 은지의 삶은 날마다 더욱 피폐해져 갔다. 새어머니 김미란 킴, 미란은 도박빚에 허덕이며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온갖 폐물을 팔아넘겨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미라는 결국 은지를 팔아넘길 계획을 꾸몄다. 그녀는 지방의 한 졸부에게 은지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거짓말을 했다. 졸부는 사업가라는 이름만 번지르르 할 뿐 나이 지긋하고 소문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미라는 은지에게 새 옷을 사주고 머리도 손질해주며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팔자 좀 펴봐라고 위선적으로 말했다. 은지는 새엄마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이상했지만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녀를 따라 나섰다. 운명의 밤 은지는 난생 처음으로 고급 레스토랑에 발을 들였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웅장한 실내 장식에 은지는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테이블에는 새엄마와 그녀의 지인들,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남자는 은지를 훑어보는 음흉한 시선을 보냈고 미라는 그런 남자에게 은지를 우리 착한 딸이라며 연신 치켜 세웠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은지는 애써 미소 지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남자는 은지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다. 아가씨, 오늘부터 우리 집에 가서 지내면 되지. 부족한 것 없이 해줄 테니 걱정 말고. 그의 말과 행동에 은지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자신을 팔아넘기는 것이었다. 은지는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남자의 수하들이 그녀를 애워쌌다. 미라는 딸 예지, 김예지와 함께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은지는 절규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 싫어요. 싫다고요. 미라는 차갑게 웃었다. 시끄러워. 너 같은 게 주제넘게 어딜 도망가려고. 네가 가면 우리 빚도 다 갚고 예지도 편하게 살 수 있어. 넌 우리 가족을 위한 희생양이야. 예지 역시 은지에게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은지는 자신이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눈물을 흘리며 저항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레스토랑의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등장에 레스토랑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은지를 발견하고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이지훈 리 지혼이었다. 그는 은지에게 위험이 닥쳤다는 보고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참이었다. 지훈은 은지를 애워싼 남자들에게 다가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이 아이에게서 손을 떼라. 그리고 김미란 씨, 당신은 나를 따라오셔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은지를 붙잡고 있던 남자들은 지훈의 기세에 눌려 움찔했고 남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당신이 누군데 감히 남의 일에. 남자가 소리쳤지만 지훈은 한 발 더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나는 이 아이의 후원자다. 그리고 너 같은 쓰레기들은 상대할 가치도 없어. 김성민 비서. 지훈이 짧게 부르자 그의 뒤를 따르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나타나 레스토랑 안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김성민 김숙민 비서실장은 지훈의 가장 충실한 오른팔이자 오른손이었다. 그는 이미 미란의 모든 비리와 졸부와의 거래 내역을 파악해둔 상태였다. 성민은 미란에게 서류 몇 장을 내밀었다. 김미란 씨, 당신의 도박 빚과 은지 양을 팔아넘기려 한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넘겨질 겁니다. 미라는 서류를 보고 경악하며 벌벌 떨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예지 역시 겁에 질려 어머니 뒤로 숨었다. 지우는 은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눈빛은 은은하게 빛났고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은지를 향한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마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듯 완벽했다. 은지는 그가 자신의 키다리 아저씨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도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따뜻함에 눈물이 흘렀다. 지우는 은지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미란과 졸부는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이 레스토랑 문을 나서자마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지우는 은지를 차에 태우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안전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은지를 감싸는 따뜻한 이불과 같았다. 은지는 그저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나타난 한 줄기 손길. 그것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시작이었다. 강은지는 고급 승용차의 푹신한 시트에 몸을 기댄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거리를 스쳐 지나는 휘황찬란한 불빛들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이지훈 엘리 지호은은 그녀의 옆에 앉아 차분한 얼굴로 운전기사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압도적이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안정감을 주었다. 차는 곧 서울 외곽의 으리으리한 대문 안으로 들어섰고 거대한 대저택 앞에 멈춰 섰다. 지우는 은지를 부드럽게 이끌어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웅장한 로비와 최고급 인테리어는 은지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지우는 그녀를 한 방으로 안내했다. 이제부터 여기에서 지내게 될 거야.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해. 그리고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한 보호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에게서 느껴지는 낯설지만 익숙한 온기에 의지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햇살이 쏟아지는 침대에서 눈을 떴다. 눈부시도록 하얀 시트와 폭신한 베개,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정원 풍경에 그녀는 자신이 꿈을 꾸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고 저택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웠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과 잡지들이 은지의 눈에 들어왔다. 무심코 집어든 경제 잡지의 표지에는 익숙한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스카이그룹 이지훈 CEO, 올해의 경영인상 수상 충격이었다. 신문 기사에는 이지훈이 스카이그룹을 이끄는 젊고 유능한 CEO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은 레스토랑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 남자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은지는 손에 든 잡지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 남자가 스카이그룹의 CEO였다고, 내 키다리 아저씨가.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그녀를 몰래 돕고 어제 목숨을 구해준 남자가 이처럼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CEO였다니. 그녀는 자신과 그의 엄청난 신분 차이에 아득함을 느꼈다. 그때 집안의 오랜 관리인인 박 집사 바틀러 파크가 다가왔다. 아가씨 주무셨습니까? CEO님께서 아가씨가 깨어나시면 아침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박 집사는 온화한 미소로 은지를 맞았다. 은지는 박 집사에게 준호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집사는 준호가 언론 노출을 꺼리는 이유와 그의 능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다. 은지는 점차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은지는 저택 생활에 점차 적응해갔다. 지우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지만 저녁에는 항상
그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은지에게 그림 도구를 선물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업실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은지의 재능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지원해 주었다. 지우는 은지에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만난 순간부터 그녀에게 끌렸음을 고백했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은지는 그의 따뜻한 눈빛과 한결같은 배려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 또한 그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곧 위기를 맞았다. 스카이그룹의 부회장이자 지훈의 사촌형인 차민준은 지훈의 권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약점과 스캔들을 찾기 위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민준은 지훈의 저택에 은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그녀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비밀리에 사람을 풀었다. 한편 재벌가의 딸이자 지훈의 약혼 상대로 내정된 윤세린 요은시린 역시 은지의 존재를 감지했다. 세린은 우아하고 도도했지만 내면에는 강한 질투심과 소유욕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스케줄과 사적인 만남을 주시하다가 지훈이 자신 외에 다른 여인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민준과 은밀하게 접촉하며 은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민준과 세린은 은지의 새어머니 김미란 김미란과 동생 김예지 김예지를 찾아가 은지의 약점을 캐냈다. 미란과 예지는 돈을 받고 은지의 모든 것을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은 은지가 과거에 사채업자에게 팔려갈 뻔했던 일,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불우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은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녀를 지훈의 발목을 잡는 천박한 여자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저녁 저택에 돌아온 지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은지를 찾았다. 은지야, 네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민준 형과 세린이 네 과거를 캐고 있어. 지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불안했지만 지훈의 굳건한 눈빛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지훈과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은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 거야.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제대로 알릴 때가 온 것 같아.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이제 세상에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지훈, 리지훈의 저택은 더 이상 강은지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차민준 부회장과 윤세린 요은시린의 집요한 추적은 은지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쳤고 그 정보들은 곧 상류사회에 추악한 소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민준과 세린은 은지가 사채 빚에 팔려 갈 뻔한 천박한 여자이며 지훈의 재산을 노리는 꽃뱀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은지는 외출할 때마다 자신을 향하는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자신 때문에 그가 불필요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지훈은 늘 그녀의 손을 잡고 괜찮아 은지야. 내가 다 막아줄게 라고 말했지만 은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결정적인 사건은 스카이그룹이 주최하는 연례갈라 디너에서 터졌다. 이 행사는 상류사회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고 민준과 세린은 이곳에서 은지를 공개적으로 망신줄 계획을 세웠다. 지훈은 은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행사장에 데려가지 않으려 했지만 은지는 당당히 맞서기로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도망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요. 갈라 디너가 열리는 화려한 연회장에 은지가 지훈의 팔짱을 끼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다. 속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경멸 어린 시선들이 쏟아졌다. 윤세린은 은지에게 다가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이지훈 씨. 드디어 당신의 비밀스러운 연인을 공개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분 같은데.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혹시 과거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 그때 김미란 킴 미란과 김혜지 김 예지가 불쑥 나타났다. 민준과 세린이 그들을 미리 불러들인 것이었다. 미란은 마치 연극을 하듯 때 은지를 향해 달려와 울부짖었다. 은지야, 네가 어떻게 엄마랑 동생을 버리고 이렇게 호화롭게 살아? 이 돈 많고 나쁜 남자에게 홀려서 우리를 버린 거니 네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이 사람들은 모르지. 예지는 울먹이는 척하며 은지가 빚 때문에 팔려갈 뻔했던 이야기를 과장하여 떠벌렸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사람들은 충격과 흥미가 뒤섞인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저런 여자였어. 사채빚에 팔려갈 뻔한. 저런 여자를 데려오다니 이지훈 CEO도 실망이네. 비난과 수군거림이 은지를 덮쳤다. 지훈은 분노에 차서 미란과 예지를 노려보았지만 은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은지는 차분하게 미란과 예지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어머님 예지야, 제발 그만해요. 제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든 그건 제가 선택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냈고 지금은 이지훈 씨의 곁에서 당당하게 서 있어요. 저를 비난해도 좋아요. 하지만 더 이상 이지훈 씨와 저희 가족을 모욕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은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당당함이 오만으로 비치기까지 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군거렸다. 이때 연 회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스카이그룹의 오래된 후원자이자 미술계의 거장인 초의 교수 프로페서 초이가 은지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과거 지훈의 부탁으로 은지의 그림을 몰래 감상해오던 사람이었다. 바로 그때 민준이 결정타를 날리려는 듯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의 비서는 미리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연 회장 대형 스크린에 띄우려 했다. 그 안에는 은지의 과거가 조작된 사진과 왜곡된 내용으로 가득 담겨 있었다. 민준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절망적인 순간 은지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의 시선은 연 회장 한쪽에 놓인 거대한 흰색 캔버스와 이젤에 꽂혔다. 그 캔버스는 갈라 디너의 특별 경매를 위한 작품이 준비되던 자리였다. 은지는 지훈의 손을 놓더니 망설임 없이 캔버스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은지는 주변에 놓인 물감과 붓을 집어들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준과 세리는 비웃었다. 웃기는군, 저런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지만 은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캔버스 위에 거침없이 붓질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추상적인 색채와 선들이 무질서하게 섞이는 듯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끝에서 그림은 생명력을 얻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렸던 슬픔,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희망을 찾아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캔버스 위에 표현했다. 그녀의 붓질은 빠르고 강렬했으며 동시에 섬세하고 절절했다. 연 회장은 점차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은지의 그림에 압도당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재능을 넘어선 영혼의 절규이자 희망의 창하였다. 특히 최 교수는 은지의 그림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아이의 그림에 이런 힘이 있었다니. 그림이 완성되자 연 회장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캔버스에는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고통스러운 현실을 뚫고
찬란한 빛을 향해 솟아오르는 은지의 영혼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함축하는 강렬한 메시지였다. 은지는 붓을 내려놓고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자신을 억압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진심으로 세상의 편견에 맞서 당당히 자신을 증명했다. 연 회장은 정적이 흘렀다. 강은지 은지르가 캔버스에 담아낸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과 꺾이지 않는 영혼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그림 속에서 피어나는 강렬한 희망의 메시지에 사람들은 압도되었고 이전의 비난과 조롱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 초이 교수 프로페서 초이는 감격에 찬 눈으로 그림을 바라보며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찬사보다 웅변적이었다. 바로 그때 차민준 부회장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다. 조작된 사진과 왜곡된 정보들이 번뜩이며 은지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민주는 비열한 승리감에 젖어 마이크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이지훈 이 한 발 먼저 움직였다. 그는 은지의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의 얼굴은 냉정했지만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잠깐 지훈의 목소리가 연 회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차민준 부회장, 당신이 공개하려는 건 진실이 아니라 추악한 조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지훈은 스크린에 띄워진 민준의 프레젠테이션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모든 내용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미란 미란 씨와 김혜지 예지 씨, 그리고 차민준 부회장이 공모하여 벌인 추악한 음모입니다. 지훈의 말에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김미란과 김혜지는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여기에 그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지훈이 손짓하자 김성민 숭민 비서실장이 무대 위로 올라와 두꺼운 서류 뭉치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김미란이 사채업자와 거래하는 음성 녹취록 은지를 팔아넘기려 한 계약서 사본, 그리고 민준과 세린이 미란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김미란 씨는 도박 빚으로 강은지 씨를 성매매 목적으로 팔아넘기려 했으며 차민준 부회장은 윤세린 씨와 공모하여 이 모든 상황을 조작하고 은지 씨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이미 경찰에 넘겼습니다. 성민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연 회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뒤덮였다. 김미란과 김혜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다. 김혜진은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다. 아니야, 저 언니가 나쁜 년이야. 우리 엄마를 꼬드겨서. 그녀의 추악한 발악은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차민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지훈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나를 모함해.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윤세린 전 얼굴이 흑빛이 된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그들을 향해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모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강은지 씨는 제가 사랑하는 유일한 연인입니다. 그녀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낼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그의 눈빛은 은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빛났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사람이며 누구보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그녀는 절대 당신들이 짓밟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훈의 고백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비밀스러운 연인의 정체가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은지의 그림과 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동정심과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경찰이 출동하여 김미란, 김혜지, 차민준을 체포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윤세리는 홀로 남겨져 비참한 표정으로 지훈과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후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다. 지훈은 은지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은지야, 이제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은지는 그의 품에 안겨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어두운 과거가 만천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훈의 사랑과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은지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나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환호성 속에서 그는 굳건하게 은지의 손을 이끌었다. 은지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더 이상 비밀은 없어. 너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밝은 곳으로 나올 거야. 그의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지의 삶에 드리워졌던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그녀를 세상의 빛 속으로 데려가겠다는 지훈의 약속이자 선언이었다. 김미란, 김미란과 김혜지, 김예지는 그날 밤 즉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지훈, 리지훈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학대 사기 그리고 인신매매 미수 혐의로 기소된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차민준 차 민준 부회장 역시 비리와 명예훼손 혐의로 스카이그룹에서 해고당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윤세린, 요은, 세린 또한 상류사회에서 매장되었고 그녀의 가족 또한 명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어둠 속에 숨겨졌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밝혀지고 정의는 마침내 승리했다. 연회장을 나선 후 지훈은 은지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다. 은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단단한 손을 잡고 그의 저택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더 이상 낯선 공간이 아닌 그녀를 품어주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지훈은 은지에게 가장 편안한 환경을 제공했고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왔다. 며칠 후 지훈은 은지를 데리고 스카이그룹 본사로 향했다. 직원들은 은지를 보자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비밀스러운 연인이 아닌 지훈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랑하는 사람이자 스카이그룹의 중요한 후원자가 될 존재였다. 지훈은 은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했다. 그의 집무실에서 그는 은지에게 무릎을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었다. 은지야, 내 세상은 너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너는 내 삶에 들어와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가져다 주었어. 이제는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너의 삶에 영원한 빛이 되어주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평생을 함께 해줘. 은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응, 사랑해 라는 작은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포옹하며 모든 시련을 이겨낸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지훈은 은지의 예술적 재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은지를 위해 개인 작업실을 마련해 주었고 유명 미술 평론가와 교수들을 초빙해 그녀의 그림을 평가하고 조언을 구하도록 했다. 은지의 작품은 그동안 억압받았던 감정과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깊은 울림을 주었다. 최 교수는 은지의 그림을 보고 극찬하며 그녀의 개인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은지는 과거의 아픔을 그림으로 승화시켰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돕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지훈에게 밝혔다. 지훈은 은지의 뜻을 존중하며 그녀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두 사람은 함께 발의 희망의 날개 재단 달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불우한 환경의 예술 영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와 자립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힘썼다. 은지는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지훈은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재단의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언론에 자신의 사랑과 재단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렸고 스카이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훈은 민지를 통해 진정한 리더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의 경영 철학은 더욱 인간 중심적으로 변해갔다. 은지는 지훈의 어머니와도 만남을 가졌다. 처음에는 다소 조심스러웠지만 지훈의 어머니는 은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그리고 굳건한 의지를 보며 그녀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민지를 자신의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은지는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품을 찾았다. 지훈과 은지는 매일 밤 서로에게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은지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품에서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꼈다. 지훈은 은지의 웃음소리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으며 서로의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영원한 치유이자 약속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와 행복을 만들어가는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강은지, 강은지와 이지훈, 리지훈 은 모든 역경을 딛고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었다. 사랑과 진심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은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곁에서 스카이그룹의 안주인이자 빛나는 예술가, 그리고 희망의 날개 재단의 따뜻한 이사장으로 성장해 있었다. 은지의 개인전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녀의 그림들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을 아름답게 표현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선사했다. 평론가들은 그녀를 영혼을 치유하는 화가라고 극찬했고 그녀의 작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은지는 자신의 예술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녀는 직접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그림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어려운 환경의 예술 영재들에게는 멘토가 되어주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지훈은 은지의 모든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은지의 재능과 따뜻한 마음이 사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었다. 지훈의 리더십 아래 스카이그룹은 단순히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났다. 지훈은 은지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의 삶은 과거의 냉철하고 외로운 모습 대신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는 은지가 자신에게 준 빛을 세상에 다시 돌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지와 지훈은 사랑스러운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얻었다. 아이들은 엄마 은지의 순수함과 아빠 지훈의 총명함을 고루 닮아 밟고 건강하게 자랐다. 저택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늘 활기가 넘쳤다. 은지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며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었고 지훈은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어주며 지혜를 나눴다. 그들은 완벽한 가정을 이루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김미랑과 김혜진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은지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차민준과 윤세린 역시 모든 것을 잃고 상류사회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그들의 추악한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은지와 지호는 아이들과 함께 희망의 날개 재단이 운영하는 미술치료센터를 방문했다. 센터에는 은지의 그림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밝은 표정으로 그림을 그리며 웃고 있었다. 한 아이가 은지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그린 그림을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어둠을 뚫고 피어나는 작은 꽃이 그려져 있었다. 은지는 아이의 그림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그 작은 그림 한 장에 담겨 있는 듯했다. 지우는 은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은지야, 당신은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그리고 당신의 그림은 세상에 희망을 주고 있어. 은지는 지훈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다. 그들은 함께 센터를 둘러보며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지켜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은지와 지훈,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영원히 피어나는 봄꽃처럼 끊임없는 사랑과 희망을 상징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얻은 그들의 행복은 단순한 이야기 속 결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순수한 마음이 모든 어둠을 이겨내고 마침내 찬란한 영원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강은지 강은지의 20해는 어둠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다. 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틀렸다. 새어머니 김미란 킴, 미란 은 본색을 드러내며 은지를 집안에 하녀처럼 부려먹었고 친딸인 김혜지 킴, 예지는 어머니를 닮아 은지를 질투하고 괴롭혔다. 낡은 2층 주택 한때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공간은 이제 은지에게 차갑고 숨막히는 감옥과 같았다.